왕실을 오래 지켜본 기자로서 나는 언제나 공지가 나오는 순간의 공기를 먼저 느낀다. 그 공기는 문장보다 빠르고 단어보다 무겁다. 이번에 버킹엄궁에서 흘러나온 소식 역시 그러했다. 공식 발표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절제된 어휘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침묵과 미뤄졌던 감정, 그리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충격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그 표현은 과장이 아니었다. 문제는 충격 그 자체보다 그 충격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였다. 찰스 3세 국왕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영국 왕실 보도를 접해온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과 연속성을 떠올린다. 그는 격정적인 군주라기보다 신중하고 오래 생각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에 그가 직접 언급한 해리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족 호칭을 넘어 하나의 정치적,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왕실에서 이름은 곧 위치이며 침묵은 곧 전략이다. 그 침묵이 깨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번 발표는 겉으로 보면 간결했다. 그러나 그 간결함 속에는 수많은 해석의 여지가 숨어 있었다. 기자로서 나는 문장 하나하나를 해체하듯 읽었다. 왜 이 단어가 선택되었는지, 왜 특정 시점에 이 발표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 유지되던 원칙들이 조심스럽게 수정되고 있는지. 왕실은 언제나 가족 문제와 국가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왔다. 하지만 해리 왕자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 경계가 반복적으로 흐려져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감정이었다. 분노, 실망, 동정, 그리고 피로감. 오랜 시간 이어진 갈등에 대해 대중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발표는 그들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바닥을 다시 흔들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유다. 단순한 불화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왕실의 구조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찰스 국왕의 입장은 단호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그는 누구보다 왕실의 전통과 현대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인물이다. 개인적인 부정, 후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감정이 국왕으로서의 판단을 앞설 수는 없다는 메시지가 은근히 드러났다. 이는 해리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왕실이라는 제도에 대한 선언에 가까웠다. 왕실은 더 이상 과거처럼 모든 것을 내부에서 봉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듯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발표가 해리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부분이 더 큰 상상을 낳았다. 왕실 보도에서 공백은 늘 중요한 단서다. 무엇을 숨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아직 말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침묵의 영역에서 언론과 대중은 각자의 해석을 덧붙였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점점 더 무거운 방향으로 흘러갔다. 10년 넘게 왕실을 취재하며 느낀 것은 진짜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는 점이다. 화려한 스캔들이 아니라 짧은 문장 하나, 애매한 표현 하나에서 균열이 드러난다. 이번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부분에 주목하지만 기자의 눈에는 구조적인 변화의 조짐이 더 또렷이 보인다. 해리라는 인물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지만 동시에 그 변화가 불가피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 장의 끝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이번 발표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충격은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길다. 왕실과 해리 사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연장이 아니라 현대 왕실이 어떤 모습으로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문제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제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첫 장에서 공기의 무게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공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볼 차례다. 왕실의 공식 발표는 결코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차례의 문안 검토, 법적 자문,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내부 토론을 거친 뒤에야
세상 밖으로 나온다. 그렇기에 이번 찰스 국왕의 발언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해리 왕자와 왕실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틀어진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최근 몇 년의 일이지만 그 뿌리는 훨씬 더 깊다. 왕실 내부에서 그는 늘 다른 길을 갈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인식되어 왔다. 형인 윌리엄이 왕위 계승자로서 체계적인 보호와 훈련을 받았다면 해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 자유는 때로는 개성으로, 때로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문제는 그 자유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만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다. 결혼, 해외 이주, 그리고 공개적인 발언들은 왕실의 오랜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왕실은 늘 변화에 적응해왔지만 그 변화는 내부 합의와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였다. 해리의 행보는 이 속도를 뛰어넘었고 그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졌다. 찰스 국왕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들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왕세자 시절부터 축소된 왕실, 현대화된 군주제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감정이 아닌 구조의 문제였다. 왕실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해리의 선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에 따르는 의무는 어디까지 분리될 수 있는가? 이번 발표가 특히 강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찰스 국왕이 더 이상 이 질문을 유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직접적인 비난을 피했지만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왕실의 명예, 중립성, 그리고 국가적 상징으로서의 역할은 개인의 서사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해리 개인을 겨냥한 메시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왕실 구성원과 대중을 향한 선언이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감정의 절제다. 많은 이들이 찰스 국왕의 발언에서 냉정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러나 왕실 보도를 오래 해온 기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 냉정함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감정을 앞세우는 순간 왕실은 더 이상 제도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군주가 개인적인 슬픔이나 분노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권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 해리에 대한 대중의 시선 역시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어떤 이들은 그를 전통에 맞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인물로 본다. 또 다른 이들은 책임을 회피한 왕실 구성원으로 평가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찰스 국왕의 발표가 이 논쟁을 종결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 넣었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누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을 취재하며 여러 왕실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단어가 있다. 바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공개된 선택과 발언은 다시 본기날 수 없다. 과거의 왕실은 스캔들을 침묵으로 덮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미디어 환경은 즉각적이고 글로벌하며 무엇보다 기억력이 길다. 해리와 왕실의 갈등은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확대 재생산되었고 찰스 국왕의 발표는 그 흐름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통제는 곧 한계를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왕실이 모든 서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구성원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공적 인물이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인물이 바로 국왕이다. 그는 아버지이자 군주로서 서로 다른 역할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제2장의 끝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명확하다. 이번 충격적인 소식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과 갈등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적인 화해나 감정적 해결로 마무리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찰스 국왕의 발언은 더 나쁜 상황을 예고한다기보다 이미 상황이 충분히 복잡해졌음을 인정하는 선언에 가깝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언이 왕실 내부와 외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선언이 나온 뒤 왕실 내부의 시간은 외부와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 버킹엄궁은 여전히 차분했고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며 공식 석상에서의 표정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익숙한 종류의 것이었다. 왕실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선택해온 의도적으로 유지되는 정적이었다. 기자로서 나는 이 침묵이 곧 내부의 분주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된 곳은 언급되지 않은 영역이었다. 누구도 해리의 이름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고 관련 질문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차단되었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방향 설정에 가까웠다. 왕실은 이 사안을 더 이상 감정적 논쟁의 대상으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동시에 그 신호는 해리에게도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 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이다. 왕실 내부 관계자들의 반응은 놀라울 만큼 절제되어 있었다. 일부는 안도했고 일부는 우려를 드러냈지만 공개적으로는 누구도 찰스 국왕의 판단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충성의 표현이 아니다. 군주가 내린 결정이 곧 제도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왕실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내부 이견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순간 그 자체가 또 다른 위기가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왕실 밖의 세계는 훨씬 더 빠르고 거칠게 반응했다. 언론은 즉각적으로 과거의 발언과 인터뷰, 문서들을 다시 소환했다. 해리의 말과 왕실의 침묵을 나란히 놓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어떤 맥락에서 재배치되었는가이다.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같은 사건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과거에는 갈등의 한 장면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결별의 징후로 읽히기 시작한 것이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번 사안은 단기적인 이미지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왕실은 대중의 호감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다. 찰스 국왕은 이 균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의 선택은 인기보다는 원칙에 가까웠고 그 원칙은 때로 냉혹해 보일 수밖에 없다. 해리의 입장은 이 시점에서 더욱 복잡해진다. 그는 이미 왕실 밖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만들어 왔고 그 목소리는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왕실이라는 틀과 분리된 순간 그 발언은 더 이상 내부 비판이 아니라 외부 평가로 받아들여진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내부의 불만은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외부의 비판은 제도의 방어 본능을 자극한다. 찰스 국왕의 발표는 바로 이 선을 명확히 그은 행위였다. 대중의 반응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변화했다. 초기에는 충격과 분노가 앞섰지만 점차 피로와 냉소가 섞이기 시작했다. 오랜 갈등 서사는 공감을 얻는 동시에 소모되기 마련이다. 왕실은 이 점을 정확히 계산한다. 더 이상의 감정적 공방이 이어질 경우 어느 쪽도 명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그래서 전략이 된다. 이 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찰스 국왕의 발표가 끝내지 않은 이야기라는 점이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닫지 않았지만 동시에 아무 가능성도 약속하지 않았다. 이는 왕실 특유의 언어다. 여지를 남기되 주도권은 놓지 않는다. 해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지 혹은 다른 형태로 재정이 될 것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왕실의 역사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반복되어 왔다. 개인의 선택이 제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간 군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 이해를 얻었고 어떤 선택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찰스 국왕 역시 이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현재 대응이 아니라 미래의 평가를 감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제3장의 끝에서 드러나는 풍경은 불확실성이다. 그러나 이 불확실성은 혼란이 아니라 재편의 징후에 가깝다. 왕실은 변화의 속도를 조절하려 하고
해리는 자신의 위치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두 흐름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시 교차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발표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갈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 사안의 파장은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왕실 내부의 문제로 보였던 갈등은 어느새 영국 사회 전반, 더 나아가 현대 군주제의 의미를 묻는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해리와 왕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만을 묻지 않는다. 대신 왕실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닌 이유다. 영국 사회에서 왕실은 여전히 상징적 권위를 지닌 존재다. 그러나 그 권위는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존중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투명성, 책임, 그리고 시대 감각이 결합될 때만 유지될 수 있다. 해리의 행보는 이 변화된 기준을 정면으로 드러냈고, 찰스 국왕의 대응은 그 기준에 대한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감정적인 해명이나 변명 대신 제도의 틀 안에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방식을 택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찰스 국왕이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왕세자 시절부터 그는 환경 문제, 사회적 책임, 왕실의 효율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즉, 이번 결정은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랜 철학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왕실은 더 작아질 수 있지만 그 대신 역할은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생각. 해리의 사례는 이 철학이 현실에서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었다. 그러나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동반한다. 일부 전통주의자들은 이번 발표를 왕실의 가족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왕실이 인간적인 면모를 잃고 차가운 기관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대로 젊은 세대와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은 찰스 국왕의 태도에서 일관성과 책임감을 읽어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그 선택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해리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놓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된 위치에 서 있다. 왕실 내부에서도 완전히 외부에서도 아닌 애매한 경계선. 그는 스스로 그 경계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무거울 것이라고 예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왕실을 떠난 이후 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오히려 더 커졌다. 이제 그의 발언은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왕실 전체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한다. 이 지점에서 찰스 국왕의 발표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해리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공식 서사를 다시 중심으로 끌어오기 위한 시도였다. 왕실은 오랫동안 말하지 않음으로 권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말하지 않음이 더 이상 중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에 찰스 국왕은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한의 경계를 설정했다. 이것이 이번 발표가 가진 정치적 성격이다. 국제사회의 시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영국 왕실은 더 이상 국내 문제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해리의 이야기는 이미 국경을 넘어 소비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찰스 국왕의 대응 역시 글로벌한 해석의 대상이 된다. 군주제의 지속 가능성, 특권과 책임의 관계, 그리고 전통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긴장은 다른 왕실 국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안이 단지 영국 왕실의 내부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왕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왕실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말은 상황을 정확히 요약한다. 해리는 변화의 얼굴이 되었고 찰스 국왕은 그 변화에 제도적으로 답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다. 둘 사이의 간극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제4장의 끝에 이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 이번 발표 이후 왕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해리의 선택과 찰스 국왕의 대응은 모두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이 흔적은 갈등의 상처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의 윤곽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윤곽이 어떤 모습으로 굳어질지는 앞으로의 선택과 침묵,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어떤 결정들에 달려 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족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왕실 보도를 오래 해온 기자로서 나는 이 질문이 언제나 가장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왕실은 제도이기 이전의 가족이고 가족이기 이전의 국가의 상징이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은 평소에는 조용히 공존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 충돌한다. 해리와 찰스 국왕의 관계는 바로 이 충돌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공식 문서에 담기지 않는다. 그 감정의 층위는 어떤 발표문으로도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 찰스 국왕이 발표에서 사용한 절제된 언어 뒤에는 개인적인 상실감과 좌절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왕실에서 감정은 늘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는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 전에 군주였고 그 순서는 이번 사안에서 특히 분명해졌다.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는 냉혹해 보일 수 있지만 제도의 관점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해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종종 왕실을 떠난 자유로운 개인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왕실의 그림자 속에 놓여 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과거와 비교되고 그의 침묵조차 메시지로 해석된다. 왕실과 거리를 두려 했던 선택이 오히려 그와 왕실을 더 단단히 묶어버린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 지점에서 해리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왕실은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왕실 역사에서 침묵은 언제나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민감한 대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문제는 그 대화의 목적이다. 화해인지, 정리인지, 혹은 새로운 관계 설정인지, 현재로서는 그 어떤 것도 확언할 수 없다. 이 장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다른 왕실 구성원들의 위치 변화다. 윌리엄 왕세자는 이번 사안에서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에 가깝다. 그는 미래의 국왕으로서 지금의 갈등이 훗날 어떤 유산으로 남을지를 누구보다 의식하고 있다. 해리와의 개인적인 관계와는 별개로 그는 왕실의 안정성을 최우선에 둘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왕실 내부에서 형제라는 개념은 늘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적인 유대와 제도적 역할이 가장 첨예하게 맞닿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해리와 윌리엄의 관계는 이번 사안을 통해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얻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왕실 내 역할 분담과 책임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중의 시선도 점점 감정에서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초기에는 누가 더 상처받았는지, 누가 더 냉정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왕실이 개인의 감정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왕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공적 역할을 지닌 모든 가족 관계가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다. 해리의 사례는 그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찰스 국왕의 선택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공적 책임이 개인적 관계를 압도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왕실의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로 해석될 수 있다. 감정에 기반한 예외는 단기적으로는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혼란을 낳는다. 제5장의 끝에 이르면 우리는 이 갈등을 더 이상 선악의 문제로 볼 수 없게 된다. 찰스 국왕과 해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은 서로 충돌했다. 이 충돌은 개인의 성격보다는 왕실이라는 구조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긴장에서 비롯되었다. 가족이면서 동시에 제도인 곳에서 완벽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선택의 흔적만이 남을 뿐이다. 그리고 바로 그 흔적들이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미래의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다.
왕실은 이 갈등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해리는 어떤 위치로 남게 될 것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래를 이야기할 때 왕실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언어를 선택한다. 확언은 위험하고 약속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왕실의 미래는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 해리와 관련된 이 사안은 이미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고 앞으로의 모든 선택은 이 기준과 비교될 것이다. 제6장은 바로 이 지점, 즉 이후의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짚어보는 데서 출발한다. 가장 먼저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왕실의 역할 정의다. 찰스 국왕은 즉위 이후 반복적으로 일하는 왕실을 강조해왔다. 이는 화려함보다는 기능, 상징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두는 접근이다. 해리의 이탈과 그에 대한 국왕의 명확한 선 긋기는 이 철학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왕실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역할 수행이며 개인의 서사는 그 역할을 보조하는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왕실의 생존 전략에 가깝다. 현대 사회에서 군주제는 끊임없이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감동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비극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적 기여,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일관된 원칙이 결합될 때만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찰스 국왕은 해리의 사례를 통해 이 원칙에서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리의 미래 역시 이 맥락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는 왕실로부터 물리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상징적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연결의 성격은 변할 가능성이 크다. 전직 왕실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은 점차 희미해지고 독립적인 공적 인물로서의 행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다. 문제는 이 전환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왕실과의 갈등 서사가 계속될 경우 그는 과거에 묶인 인물로 남을 위험을 안게 된다. 왕실 내부에서도 이 사안을 계기로 새로운 규칙과 관행이 정리되고 있다. 공식 일정, 후원 활동, 대외 발언의 기준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조치라기보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왕실은 늘 사건 이후에 규칙을 정비해왔고 이번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정비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와 미디어 분석을 보면 왕실에 대한 기대는 완벽함에서 일관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람들은 왕실이 인간적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인간성이 제도의 원칙을 흔들지 않기를 원한다. 찰스 국왕의 발표는 이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하나의 답을 제시했다. 공감보다는 기준, 위로보다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훗날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 왕실이 안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번 결정은 필요했던 냉정함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갈등이 장기화되고 분열의 상징으로 남는다면 다른 해석이 뒤따를 수도 있다. 왕실의 결정은 언제나 즉각적인 결과보다 시간이 만든 맥락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제6장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하나다. 이번 사안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사실이다. 찰스 국왕은 해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왕실의 미래 운영 방식을 선언했다. 해리는 그 선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인물이지만 결코 유일한 대상은 아니다. 앞으로 왕실에 속하거나 속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준은 적용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다. 시간이 이 선택들을 어떻게 증명할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왕실은 늘 시간을 편으로 삼아왔고 이번에도 그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 시간 속에서 해리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인 이유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말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왕실의 역사에서 결말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해석과 평가, 그리고 시간이 남을 뿐이다. 찰스 국왕의 발표와 그 이후의 파장은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되기보다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아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비추는 잣대가 되고 있다. 제7장은 바로 이 기준점이 어떤 의미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왕실은 늘 자신을 둘러싼 서사를 통제해왔다. 말하지 않음, 지연, 그리고 상징적 행위는 그 통제의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것은 왕실이 더 이상 모든 이야기를 완벽히 지배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해리의 존재는 그 한계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왕실 내부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외부의 시선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다. 찰스 국왕의 선택은 이 양면성을 정리하려는 시도였으며 그 시도는 성공과 논란을 동시에 남겼다. 훗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역사가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이 결정은 왕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균열을 고착화했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왕실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의례는 계속될 것이며 국왕은 바뀌어도 제도는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해리의 이야기는 하나의 선례로 남는다. 개인의 선택이 제도의 경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는 그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찰스 국왕 개인에게도 이 결정은 중요한 유산이다. 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와는 다른 방식으로 군주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조용한 인내보다 명확한 기준, 장기적인 관망보다 구조적인 정리를 택했다. 이는 그의 성향이자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다. 해리와의 관계를 둘러싼 선택은 그가 어떤 군주로 기억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해리에게 남겨진 길 역시 분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왕실과의 긴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행보는 그 자체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왕실을 떠난 이유보다 떠난 이후 무엇을 만들어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경우 그는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반대로 과거에 머문다면 이 이야기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대중 역시 이 서사의 일부다. 왕실은 국민의 상상력과 기대 위에 존재한다.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대중은 더 이상 단순한 드라마를 소비하는 관객이 아니라 제도의 방향에 대해 판단하는 평가자가 되었다. 이는 왕실의 부담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정당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투명성과 일관성을 요구하는 시선은 왕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시대에 맞게 진화하도록 압박한다. 이 장의 마지막에서 분명해지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는 초기의 반응이 반드시 비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뜻이며 동시에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위기는 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그 진실은 선택을 강요한다. 찰스 국왕과 해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그 선택을 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만 현실은 계속된다. 새로운 발언, 새로운 침묵, 새로운 해석이 쌓이면서 이 사안은 또 다른 의미를 얻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왕실 보도의 한 장면으로 소비되고 사라질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대 왕실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선언이었고 그 선언은 이미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이 시기를 떠올릴 때 기억하게 될 것은 단순한 충격의 순간이 아니라 그 충격 이후 왕실이 어떤 방향으로 걸어갔는가일 것이다. 그 길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래의 몫이지만 선택을 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남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끝이며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다.